있습니다. 네, 어제 그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한 그 지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실제는 7,000평밖에 안 되는데 뭐 20만 평인 것처럼 이제 그림을 그려놨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20만 평이 아니라 최소한 90만 평. 90만 평. 그렇구나. 그러면은 원래 가진 거에 원래 이제 한 8,500평 정도를 병산리에 그 일가가 갖고 있는데 90만 평이면 100배, 야, 100배. 그렇죠. 100배. 네, 100배. 자, 이제 저 그림인데요. 저게 이제 6월 30일 날 한겨레 기사에 첨부된 지도입니다. 네. 근데 저기 보면 그 빨간색 박스에 김건희 일가 소유 땅 지역 요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저렇게 돼 있으면 저걸 보는 독자는 말이죠. 네. 저기 김건희 일가 땅이 저렇게 커? 저렇게 저기인가 봐. 그런데 그 땅 가운데로 고속도로가 들어가네. 야, 저거 뭐야?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충분히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저렇게 이제 주황색 또는 분홍색 삼각형 사다리꼴로 된 저 부분이 김건희 일가 소유 땅 지역이라고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지도를 썼다. 그 말씀 어제 드렸습니다. 네네. 저 지도가 얼만큼 많이 인용이 됐느냐. 저게 무려 12일이 지난 후에 어저께 12일이면 어저께입니까? 네. 오늘이 12일입니다. 오늘이 12일. 어제 경향신문에 말이죠.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저거랑 거의 똑같은 지도가 또 나옵니다. 경향신문 거 보여주시겠어요? 12일이나 지난 시점에서 경향신문이 또 저거예요. 저게 이제 경향신문이 그 보도한 건데, 야, 그 거의 똑같아요. 네, 빨간색까지도 똑같이 해놨네요. 네, 그 박스도 김건희 일가 소유 땅 지역.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렇게 표시된 것도 그렇고 주황색 같이.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 윤 대통령 부부 사진은 없죠 저기는. 네. 네, 거의 똑같은 사진을 그 지도를 12일이 지나서 이제 경향신문이 또 쓴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저 경향신문 지도에는 저 주황색 부분 아래 남양평 IC 부분가 표시가 돼 있어요. 네, 그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면적을 제가 이제 네이버 지도에다가 엎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아주 보수적으로 얘기해도 2평방킬로미터 아니면 3평방킬로미터 가량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3평방킬로미터면은 3제곱킬로미터는 평수로 따지면 90만 평 정도가 돼요. 90만 평. 그러면 김건희 여사 일가가 갖고 있는 땅 8,500평에 1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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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겨레랑 경향신문이 100배 뻥튀기를 했다 이렇게. 그렇죠. 한겨레 기자가 지난번에 대장동 일당한테 9억 받았는데 그 900억 받았다 그러면 좋냐? 오, 적절한 비유입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네네. 그렇게 사람들한테 오인할 수 있는 지도를 한겨레 경향이 다 썼습니다. 심지어 한겨레는 김건희 여사의 악의적인 사진까지 그렇죠. 해가지고. 근데 경향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한겨레는 초기 보도였어요. 네. 그 이후에 KBS나 뭐 다른 언론들에서 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갖고 있는 땅의 지번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이에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쏟아져 나왔어.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위치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아무리 취재를 안 했더라도. 그런 상태에서 요 지도를 또 썼다라는 점에서 경향도 상당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읽힙니다. 그런데 자, 그 사이에 말이죠.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네이버 지도에서 위성 지도에서 네네. 예, 저게 이제 어제도 저거 보셨죠? 왼쪽에 길게 빨간색 그 작대기가 있잖아요. 네네. 저게 이제 그 변경된 고속도로가 중부 내륙 고속도로랑 합쳐지는 분기점을 표시한 것이고, 또 왼쪽 위쪽에 김여사 일가 토지 동그라미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된 것. 11시 방향에. 네, 11시 방향에. 그만큼이 그 김여사 일가 토지예요. 그리고 분기점하고 거리가 저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게 표시를 해야 맞습니다. 예? 그런데 한겨레 경향이 아까 보신 바와 같이 표시를 했는데 KBS가 표시한 방법 한번 보실래요?
KBS가 뭐 필지를 많이 발견했다 그러면서 그 왼쪽 반 부분을 좀 확대해 주시겠어요? 왼쪽 반 부분. 예. 자, 저기 보시면 그렇죠. 그 변경 고속도로가 붙는 분기점하고 네네. 왼쪽 위에 동그라미 하나 있죠? 11시 방향에. 네네. 저게 이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병산리 7,000평. 그다음에 오른쪽에 동그라미 또 하나 있죠? 네네. 저게 한 1,500평 정도 되는. 그러니까 저렇게 표시를 해야 맞는 거예요. 그걸 아까 전에 다 빨간색으로 그냥 하나로 그냥 퉁쳐가지고 그렇죠. 땅인 것처럼. 그런데 저 일대를 네. 빨간색으로 다 칠해가지고 김건희 일가 소유 토지 지역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너무 악의적인데요. 하여튼 좌파들 빨간색은 겁나 좋아해. 하여튼. 국민의힘이 빨간색이에요. 왜 이러세요? 죄송합니다. 당색이 빨간색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자, 저 KBS 지도하고 네네. 한겨레 경향 지도하고 확연히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런 점에서 KBS가 정신을 차린 건가? 잠깐. 정신을 차린 게 아니라 저게 정상이죠. 정상인 거죠. 정상이죠. 저게 그냥 기본이죠, 야. 기본. 응? 근데 한겨레 경향이 어떻게 해서 이 뉴스를 부풀리고 의혹을 부풀리고 하고 싶은 건지 저 지도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방송에서 네. 저 지도를 많이 인용을 하고 했었는데 단 한 번도 저 빨간색 전체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도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시기 저도 전에. 그랬네. 네. 이 84만 유튜버로서 반성합니까? 그 지금 20만 유튜브. 네. 어쨌든 네. 그래서 빨간색 전체 다가 일단 그 김건희 여사 토지가 아니고 거의 뭐 100배 지금 뻥튀기가 진짜. 됐다. 요거를 지금 네. 얘기해 주신 거죠, 변호사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네. 얘기하면 한겨레 경향에서는 아마 이렇게 얘기할지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거는 병산리라는 그 리의 경계를 표시한 거다. 병산리가 여기 있다라는 걸 표시한 거다. 이렇게 반박을 할 겁니다. 아마. 그러기에는 근데 아까 대놓고 김건희 여사 뭐 일가 그렇죠. 토지라고 그렇죠. 적어놨던데. 김건희 일가 토지 소유 지역 이렇게 했단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안 맞는 반박이고 네. 또 병산리의 그 외곽선이 저거랑 비슷하긴 해요. 지금 저 표시된 거랑 네네. 비슷하긴 한데 병산리 그 반박도 제가 반박까지 대비해서 하나 더 진짜 준비했어요. 어떻게 대단하다. 반박까지 어떻게 대비를 하지? 이게 이제 변호사들이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그럼. 자, 병산리 저거 한번 보시겠어요? 저기 네. 보시면 네. 저게 이제 병산리의 강상면 병산리의 외곽 표시예요. 근데 아까 그림이랑 약간 비슷한 좀 느낌이 비슷하게 있네요. 생겼죠. 네네. 근데 저 보세요. 저 보면 저기 몇 시야? 5시 부분에 네. 오후 5시 방향에 남양평 IC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남양평 IC가 병산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살짝 확대 해주시면. 네. 네, 거기 확대해 주시면 남양평 IC가 병산리 경계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병산리가 저렇게 커요. 어. 그리고 병산리의 실제 면적은 6.3평방킬로미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러면은 아까 3평방미터 90만 평이니까 180만 평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원래는 남양평 IC까지 포함해서 표시를 해야 병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경향신문 제가 아까 남양평 IC가 거기 표시돼 있다라고 아까 저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네네. 경향신문에서 표시한 지도를 보면 남양평 IC랑 남양평 IC가 한참 밑에 있어요. 그렇죠. 저 경계보다 떨어져 있죠. 한참 네.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병산리 경계를 표시한 게 아니에요. 그러네. 그래서 네. 지금 한겨레 사진 보시면은 네. 사진 다시 한번 잠깐 보시면. 띄워주시면은 네, 경향 뭐, 거. 네. 네. 그걸 좀 그러면은 확대해 주십시오. 사진 지금 5시 방향 제일 끄트머리에 남양평 IC가 있는데 빨간색과 확연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렇죠. 네. 저 빨간색 경계 부분하고 확 떨어져 있잖아요. 예. 그런데 병산리를 표시한 게 되려면 남양평 IC까지 저기 내려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병산리 지도다. 그러면 저거는 그 병산리를 표시한 거다라고 하는 반박도 맞지 않는 그렇죠. 얘기가 되는 저 거네요. 정도면 그 허위사실에 의한 뭐 명예훼손 이런 거 하면 어떻게 유죄 거의 나옵니까? 뭐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거는 일단은 저는 허위 보도니까 정정 보도 청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근데 변호사님이 주도하셔가지고 좀 완벽한 좀
양평 1타 강서로. 근데 네. 좌파들은 정정보도에 응하지 않습니다. 저 참고로 MBC 있지 않습니까? 그 바이든 날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판사가 뭐라 했냐면 이제 그거 갖고 이제 정정보도를 이제 요청했는데 언론중재위원회에 그걸 MBC가 거부했어요. 그래서 지금 재판 중인데 재판하던 판사가 뭐라냐면 나는 아무리 들어도 이게 날리면 구별이 안 간다. 그렇죠. 어떻게 보도했니? 이렇게 이게 정상적인 생각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그렇게 뻔뻔하게 한겨레랑 경향신문이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더 이슈가 좀 커질 것 같은데. 제가 그 정정보도 청구 사건을 좀 몇 간이나 했어요. 저는 다 이겼습니다. 다 이겼는데 KBS랑도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그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학대했다라는 기사가 나가고 그 어린이집이 난리가 났겠죠? 네. 난리가 났죠. 거의 문 닫을 지경까지 갔죠. 근데 그 보도를 보니까 그 교사가 아이가 밥을 안 먹으니까 아이고 이놈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빨리 돌렸어. 화면을 빨리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그렇게 9시 뉴스에 보도를 했어요. KBS가 그러니까 어린이를 때렸다. 이렇게 된 거예요. 밥 안 먹는다고 때렸다. 이렇게. 근데 사실은 그게 때린 게 아니거든요. A 녀석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정정보도 청구를 먼저 했는데 기각됐어요. 그래서 정정보도가 잘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고. 근데 법원 가서는 다 이겼습니다. 그때 김현장이 붙었죠. 그래서 주로 김현장과 주로 싸우시니까. 네, 저는 뭐 하여튼 제 사건은 김현장이 이렇게 붙어요. 근데 학부모가 김현장을 아니죠. 한 거야? 아니지. 나는 방송국을 상대로 했으니까. KBS. 방송국을 KBS. 상대로. 근데 그 사건에서 뭐 손을 대긴 됐잖아요. 그렇지만 빨리 돌린 게 이거는 문제가 있다. 정정 허위 보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의도적이네. 저 지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뭐 김건희 여사 땅이 있잖아요. 그 땅이 있다는 거 하고 위치도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고 면적도 훨씬 다른데 그렇죠. 그걸 이 김건희 여사 소유 토지 지역 이렇게 표시하면 오인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아니 이게 뭐 2배만 뻥튀기로 해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100배를 지금 뻥튀기했으면 이거는 최소 100배. 네, 야 이거는 좀 제가 지분이 있으니까 이 사회를 열까요, 한번 한결에? 그 좋은 생각이네. 지분 아직 처리 안 하셨습니까? 뭐 아주 그 전에는 뭐 저기 버렸다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제 지분 있다고 또 인정하네요. 약간 오락가락하는 변명이 좀 거의 석윤열 교수 수준에 준열이 지금 같은 서씨라고 뭐 지금 서씨는 다 뭐 왜 그러죠? 따로 만나신 거 아니죠, 교수님? 그랬어요, 진짜. 옛날 좌파태 버릇이 나와가지고 참 이거 큰일 났습니다. 오늘 저희 아침 카톡 주제 아니었습니까? 교수님? 그렇습니다, 맞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네네. 두 번째 그 어저께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린다 했다가 못하고 끝났는데 이게 오늘 그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금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입장문을 냈어요. 네. 근데 그 입장 발표에도 보면 원래 그 양평 고속도로의 취지대로 그러니까 취지라는 게 이제 그 6번 국도 두물머리를 지나는 6번 국도의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서 원안이 났다. 이 얘기를 민중에서 계속 민주당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이 거의 안 나와요. 네. 그런데 그 아까 저기 한겨레나 경향 거 그거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일단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은 원안대로 고집하는 이유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국도의 교통 정체 해소에 원안이 도움이 된다. 원안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근데 저 원안이 말이죠. 원안이 가다가 오른쪽으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양서면 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양서면에 그 6번 국도가 지나는 거예요. 네. 강변을 따라서. 그런데 자, 저 안을 보면 원안 고속도로는 양서면을 그냥 지나갔고 화도에서 오는 고속도로랑 분기점으로 만납니다. 네. 살짝만 제가 네. 확대 좀 해주시면. 네, 좀 붙여주시면 거기를 확대해 주시면 그렇죠. 양서면. 네. 양서면에 저 화도 양평 고속도로와 그 분기점으로 갖다 붙거든요. 네네. 저게 6번 국도 교통난 해소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는 변경안이랑 같아요. 왜냐하면 두물머리 쪽에서 양서면으로 6번 국도가 옵니다. 저기에 직접적인 그 교통난 해소에 영향을 미치려면 네. 양서면 쪽에 IC가 있어야 돼요.
양서면 그렇지. 쪽에 IC가 IC가 있어야 있어야 교통난 해소가 그러니까 서울에서 된다. 출발해서 네. 두물머리를 안 거치고 음. 저 고속도로 원안을 따라서 양서면에 뚝 떨어져 가지고 그 다음부터 양평 쪽으로 나갈 수 있다 오른쪽으로. 네네. 그렇게 되면은 두물머리 저쪽으로 안 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 IC가 없어요. 음. IC를 설치하지 못한답니다. 거기는 지형상. 거기 초등학교가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원안에도 IC가 없기 때문에 두물머리 6번 국도를 지나는 교통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 6번 국도가 지금 두물머리에서 어떻게 지금 연결이 되는 거죠? 6번 국도가 지금 지도에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요? 6번 국도가 지금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저 네. 위에 두물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두물머리에서 양평군 그다음에 양서면으로 이렇게 위에가 활처럼 휘었잖아요. 네. 그 강변을 따라서 6번 국도가 쭉 갑니다. 저쪽이 지금 네. 마우스 커서 그렇습니다. 있는 마우스가 지금 돌아가고 6번 있죠. 국도고. 거기가 네. 6번 국도예요. 네네. 그러면 저 강변을 따라가요. 강변을 따라서 따라서. 이렇게 휘어져요. 예, S자로. 예. 거꾸로 된 S자로. 예, 그렇게 휘어집니다. 네네네. 그런데 그 저기가 꽉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저 6번 국도를 안 타고도 음. 저 양평 쪽으로 가야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IC가 없다니까요. 양서면에. IC가 음. 없어. IC가. 양서면에 IC가 있으면 음. 거길로 그 지름길처럼 툭 가갖고 거기서부터 6번 국도를 타면 두물머리로 가는 차들은 그냥 6번 국도를 편하게 이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변경안하고 그런 점에서 변경안이나 원안이나 6번 국도의 교통난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어차피 변경안도 JC였으니까. 그렇죠. 네, 그거는 그거는 JC로 붙기 때문에 국도의 교통난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좀 네.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는 정말 많은 여론조사 업체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12일 지났으면 이 사태가 난지 그동안에 누구 하나 여론조사를 해서 양평 국민들이 진짜 뭐 어떤 걸 원하나 이런 거 정도 한번 하면은 그게 되게 많이 인용될 텐데 이거 안 하는 이유가 혹시 뭐 민주당 원안이 질까봐 그런 건가요? 혹시 왜 그런 건가요? 뭐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아니, 여론조사는 일반- 아니, 해도 양평- 그러니까 양평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뭔가 여론조사가 있으면 네. 더 확실하게 알 수 그렇죠. 있는데 그걸 해야지. 그러니까 저도 궁금하네요. 왜 아마 안 하죠? 하면은 거의 뭐 99%가 다 변경안을 원하지 않을까요? 근데 99%는 아니지만 양서면 사람들은 아마 그걸 그렇죠. 자기네 걸 원할 네. 테지만 네. 그렇죠. 근데 이 강상면, 네. 그러니까 변경안 쪽에 인구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양평읍이 네. 제일 인구 많더라고 보니까. 양평읍이 제일 많죠. 예. 뭐 10만 명이었나요? 그때 거기가? 총 17만인데 양평읍이 총 한 총 12만. 12만? 양평군 아. 인구가 12만. 12만. 양평군 전문가 맞습니까? 두 아니 마리, 뭐 네? 두루마리라고 예, 그러시던 말이에요. 이게 네? 10,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바람에 5만이 바뀌었네. 12만인데 네네네. 양평읍이 한 5만. 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양평에서 양평읍이 제일 크고 용문이 그다음에 커요. 용문에 한 3만 예. 정도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용문 많이 가요. 용문에 이제 그 용문산과 용문사가 있잖아요. 거기 있어 용문. 예, 용문면에 거기에 이제 뭐 그 천년 은행나무도 있고 그랬고 그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그쪽 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 변경된 고속도로를 타고 네. 중부 내륙으로 내려가지고 남양평 IC로 빠져갖고 용문사까지 갑니다. 그러면은 6번 국도를 안 타도 돼요. 이제 그런 점에서 6번 국도가 그러니까 그 양평읍보다 더 멀리 가는 사람들은 네.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변경안일 경우의 얘기 아닌가요? 이제 아니 원안도 네. 그 화도와 양평 고속도로까지 붙어가지고 거기서부터 또 이리 갈 수 있죠. 그러니까 그 6번 국도 교통난 해소는 원안이나 변경안이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 효과는 제가 보기에는 별 차이 없어요. 둘 다 있어요, 있기는 있으나 사실 뭐 그냥 간접적으로 그냥 또이또이한 예, 수준이란 말이죠. 그런 거지. 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원안만 6번 국도 원안이 마치 6번 국도 교통난 해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걸 쭉 들어보면 인구수가 제일 많은 거를 고려해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고려해 봤을 때 변경안이 유리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민주당 쪽에서는 원안을 고집하는 뭐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지금 교통난 해소가 될 거다라고 얘기한 거 말고 뭐 딴 게 또 있나요? 글쎄요, 그거야 뭐 네. 관성의 법칙 아닐까요? 아 그냥 네.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얘기하니까. 이제 김건희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면은 그 관철해야죠. 그거 말고 그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는 사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김동연 지사가 이번에 얘기했던 뭐 교통난 해소가 될 거다라는 것이었는데 그것도 지금 변호사님이 사실상 의미가 별로 없을 거다라고 지적을 해주신 거죠. 그렇게 얘기하려면은 양서면에 IC를 만들어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장진영 변호사입니다. 여기 이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정치쇼 뉴스트라다무스를 총알처럼 빠르게 배송받으실 수 있습니다.